네, 그럼 이번에는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지난 여름은 이른바 순환사라고 할 정도로 비 피해가 컸습니다. 취재 현장, 수해 현장 직접 취재하셨는데 당시 상황 어땠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최근 들어서 그 같은 행정구역상 같은 지역인데도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크게 나거나 한 번 내릴 때 집중적으로 내리는 그 게릴라성 호우가 이어지다 보니까 말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피해가 나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특히 올여름엔 강수량도 많았고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일단 피해가 컸는데요. 특히 좀 아쉬웠던 건 그 비를 적게 내리긴 할 수 없어도 그 피해를 줄이는 건 결국 그 우리 사람들의 몫인데 매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는 지역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해가 컸던 철원이나 삼척 지역도 침수 피해나 방파제 피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피해 지역 주민들이 매번 인재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좀 전에도 철원 지역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철원 이길리 마을의 경우는 피해가 컸단 말이에요. 사실 이번뿐만 아니고 매번 큰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 참다 못한 주민들이 아예 마을을 옮겨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철원 이길리 마을은 한 60여 구가 사는 마을인데 1970년대 대북 선전용 마을로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하천보다 낮다 보니까 비만 오면 침수 피해가 반복되던 곳입니다. 실제로 이 대규모 침수 피해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을 아예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예산을 들여서 다른 곳으로 마을을 조성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부지도 토교저수지 인근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일단 예산이 정부 지원이 그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은 조성해 주기로 했는데 나머지 땅이나 주택은 주민들이 직접 자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 실무적으로 뭐 감정 평가라든지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작업이 지금 중단돼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철원뿐만 아니고 춘천에서도 비 피해가 컸습니다. 전국적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춘천 의암호 사고 이후에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그 사고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춘천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8명을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근데 그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당시에 춘천시가 정황만 갖고 이제 판단 내린 무리한 수사라고 이제 입장문을 내기도 했는데 그 경찰 수사 결과에 기관이 공식적으로 반박 입장을 낸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제 춘천시 입장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에게 무리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건데 지금은 현재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 기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